명절날 웃음소리로 가득해야 할 집안이 피바람으로 물들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먼 자식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는 한 어머니. 지금 막장의 문이 열립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복 많이 들어오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늦가을 오후 서울 외곽의 오래된 한옥마을에서 김말수는 마당 한 구석에서 국화꽃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78이 된 말순의 손은 여전히 야무졌고 구부러진 허리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은 꽤나 민첩했죠. 황금빛 햇살이 기와 지붕 사이로 스며들어 마당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노란 국화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마당 곳곳에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가을의 마지막 인사 같았습니다. 에휴, 이 꽃들도 이제 다 져버리겠네. 말수는 시든 국화 잎사귀를 따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이웃들은 여전히 말순을 인자하고 부지런한 동네 어머니라고 불렀지만 요즘 들어 말순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작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건 시들어가는 꽃이 아니라 자식들이었죠.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큰아들 정호는 쉰둘이 되도록 여전히 돈 걱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정호가 전화를 걸어와서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엄마, 요즘 부동산 경기가 정말 어려워요. 중개 수수료도 많이 줄었고 임대료도 밀리고 있어서. 정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걱정을 털어놓던 정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지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아, 그런데 엄마. 엄마 집 근처에 대형마트 들어온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럼 집값이 많이 오를 텐데 혹시 시세라도 한번 알아볼까요? 말수는 그때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정말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계산이 있어서 하는 말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작은 딸 정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9의 나이로 옷가게를 운영하면서도 늘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투덜거렸죠. 지난 추석 때 정희가 한 말들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엄마, 저희 가게 매출이 너무 떨어져서 정말 힘들어요. 온라인 쇼핑몰 때문에 동네 옷가게들이 다 망해가고 있어요. 정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희도 갑자기 화제를 돌리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엄마, 이 동네도 재개발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뉴스에서 봤는데 땅값이 몇 배는 뛸 거라던데. 정희는 마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넓은 땅을 혼자 관리하시기도 힘드실 텐데 아파트로 이사 가시는 게 어때요? 특히 며느리 미정이 가장 문제였어요. 전업주부인 미정은 겉으로는 시어머니에게 다정하고 살갑게 굴었지만 말수는 그 눈빛 속에서 뭔가 계산적인 것을 느꼈습니다. 미정은 항상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가장 잘 이해해요. 남편이나 시누이는 바깥일에만 신경 쓰느라 어머니 마음을 몰라요. 추석 명절 때 미정이 한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큰 집에 혼자 사시니까 외롭기도 하고 관리도 힘드시죠? 요즘은 노인분들도 편한 아파트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미정은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마치 감정평가사처럼 꼼꼼히 살펴봤어요. 이런 좋은 위치에 이렇게 넓은 땅이면 정말 값어치가 많이 나갈 것 같은데요. 말수는 그때마다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 모이면 겉으로는 화목해 보였지만 대화 주제는 언제나 돈과 재산 이야기로 흘러갔거든요. 자식들끼리도 서로 견제하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정우가 엄마 집 관리는 제가 할게요라고 하면 정희는 즉시 오빠 혼자 다 하지 말고 저도 도와드릴게요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말수는 꽃가위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하지만 자식들의 시선과 말투에서 느껴지는 그 미묘한 변화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엄마 건강하세요라고 안부를 묻던 자식들이 이제는 엄마 집 관리 괜찮으세요? 부터 물어보고 있었어요. 말수는 국화꽃 다발을 들고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마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시더니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말수나 오늘도 꽃 가꾸느라 수고 많다. 별 수고랍니까? 그냥 심심해서 하는 일이에요. 말수는 대답하며 웃었지만 이웃집 할머니와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게 요즘에는 더 편했습니다. 그런데 말수나 자식들은 잘 지내지? 이웃집 할머니가 물었어요. 네, 다들 바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말수는 습관처럼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자식들이 잘 지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자신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걸까? 저녁 무렵이 되자 말수는 거실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가장 평화로웠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불안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말순의 시선은 자꾸 전화기로 향했습니다. 애들이 정말 내 마음을 알까? 자식들의 전화조차 뜸해진 요즘, 말순의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져 갔어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말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자식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김치, 멸치볶음, 콩자반. 혹시 갑자기 들릴까봐 항상 준비해두는 음식들이었죠. 하지만 정작 자식들이 집에 오는 건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뿐이었습니다. 말수는 혼자서 작은 상에 밥을 차려놓고 앉았어요. 텅 빈 식탁을 바라보니 문득 남편이 그리워졌습니다.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적적함을 느끼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여보, 우리 애들이 이렇게 변할 줄 알았어? 말수는 빈 의자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말순의 마음도 더욱 무거워졌어요. 말수는 작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나도 이제 정말 늙었구나.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자식들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침실에서 작은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써온 일기장이었는데 요즘은 쓸 말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적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썼어요. 애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내 재산만 바라보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나쁜 엄마인가? 말수는 일기장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저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생 이 집에서 살아왔지만 오늘 밤은 유독 집이 크고 텅 비어 보였어요.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말수는 평소처럼 마당에 물을 주려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말수는 호스를 든 손을 이마에 대며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그대로 마당 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플라스틱 화분이 엎어지면서 흙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호스에서 나오던 물이 마당 곳곳을 적셨어요. 이웃집에서 빨래를 널던 할머니가 말순의 신음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왔어요. 말순아, 말순아, 정신 차려. 이웃집 할머니는 당황하며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 한옥마을인데요. 이웃집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말수는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고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말순을 들것에 옮기는 동안 이웃집 할머니는 급히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정호야. 너희 엄마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가고 있어. 전화를 받은 정호는 깜짝 놀라며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가 왜 갑자기? 하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말순을 진찰한 후 여러 검사를 실시했어요. 혈압 측정, 심전도, 혈액 검사까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질병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지만 혈압이 평소보다 많이 올라가 있었고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실신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환자분 나이를 고려하면 단순 실신일 수도 있지만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정우와 정희 그리고 며느리 미정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정우는 회사 미팅을 모두 취소하고 왔고 정희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택시를 타고 왔어요. 미정은 집에 있던 반찬까지 싸와서 남편에게 건네줬습니다. 여보, 시어머니 드실 것 좀 가져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정우는 병실 문을 열자마자 다급하게 물었어요. 말수는 침대에서 눈을 천천히 뜨며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아, 너희들이 왔구나. 목소리가 약하게 나왔어요. 정희도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놀랐어요.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시면 어떻게 해요? 미정은 침대 옆 의자를 가져와 앉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 걸 그랬어요. 혼자 계시는 시간이 너무 많으셨나 봐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미정의 시선은 이미 병실 안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얼마 후 담당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가족들에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환자분 상태는 일단 안정되었지만 몇 가지 검사를 더 해봐야겠습니다. 특히 혈압이 불안정하고 보호자 말씀으로는 최근에 건망증도 좀 있으셨다고 하네요. 의사는 잠시 멈춘 후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환자분 연세를 고려할 때 인지기능 검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치매 초기 증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물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며칠 더 입원해서 관찰해 봐야겠지만요. 그 순간 병실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정우와 정희의 표정에 걱정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쳤어요. 미정은 즉시 의사에게 다가가며 자세히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약 치매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건가요?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치매는 초기라면 약물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려운 질병입니다. 가족들의 지속적인 보살핌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특히 재산 관리나 중요한 결정들은 가족이 도와주셔야 할 수도 있고요. 말수는 침대에 누워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의사가 재산 관리라는 말을 했을 때 자식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네, 저희가 엄마를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말순이 잠든 후 정우와 정희, 미정은 병원 복도로 나가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복도 끝 자판기 근처에서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건 아니겠지요?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닌데.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그런데 정호의 대답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글쎄,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엄마를 더 세심하게 돌봐드려야겠지. 정호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호의 속마음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엄마가 정말 치매에 걸린다면 판단력을 잃기 전에 재산 정리를 해야겠다. 특히 집이랑 땅을 내 이름으로 옮겨놔야 해. 나중에 상황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말이야. 겉으로는 효자 노릇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정희도 오빠의 속셈을 눈치챘는지 바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오빠 엄마 일은 우리가 다 함께 결정해야 해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났어요. 엄마가 아프시니까 더욱 공정하게 해야 하잖아요. 제가 딸이니까 더 세심하게 모실 수 있을 거예요. 미정은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여보, 시어머니가 이런 상황이 되신 걸 보면 앞으로 우리 부담이 클 것 같아요. 미정은 남편의 팔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판단력을 잃으시기 전에 중요한 일들은 미리 정리해놔야 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신우이랑 문제 생기기 전에 말이에요. 정희는 미정의 말을 듣고 즉시 반박했어요. 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엄마가 아직 멀쩡하신데 벌써 그런 얘기를 하시면. 하지만 정희 역시 속으로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먼저 엄마 곁에서 모시면서 신뢰를 쌓아야겠어. 복도에서 벌어진 이 대화를 말수는 병실 문틈으로 일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일어났다가 자식들의 목소리를 들은 거였죠. 처음에는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내용이 달랐어요. 재산, 관리, 부담.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 걸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벌써 재산 얘기부터 하는구나. 말수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며 깊은 상념에 빠졌어요. 그동안 품고 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정말 자신의 건강보다는 재산에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죠.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의식이 완전히 또렷해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어젯밤 복도에서 들었던 자식들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때 말순의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서기 시작했어요. 그래, 한번 확인해 보자.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다면 이들이 어떻게 나올지 말이야. 자식들이 병실로 들어오자 말수는 일부러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반갑게 맞았을 텐데 오늘은 일부러 반응을 늦춰봤어요. 엄마, 기분 어떠세요? 정우가 다가와서 물었을 때 말수는 정우를 한참 바라보더니 내가 누구지? 하고 물었습니다. 정우는 깜짝 놀라며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저 정우예요. 큰아들 정우.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어요. 말수는 정우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우, 정우. 마치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말수는 아들을 완벽하게 알아보고 있었지만 어젯밤 들었던 충격적인 대화 때문에 일부러 모르는 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말순의 연기는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어요. 평소 드라마를 즐겨보던 덕분인지 치매 환자의 모습을 꽤 그럴듯하게 흉내낼 수 있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가 정희예요. 딸 정희.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하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으며 모르겠어. 다 모르겠어.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너희들 머릿속에는 재산 생각뿐이구나.
좋아. 그럼 끝까지 가보자. 미정은 당황하면서도 재빨리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님, 환자가 가족을 못 알아봐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간호사가 와서 말순의 상태를 체크했어요. 혈압과 맥박을 재고 간단한 질문을 몇 개 던져봤습니다. 할머니,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말순은 일부러 모르겠어요. 머리가 아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곧이어 담당이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의사는 말순을 자세히 관찰한 후 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어제보다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 것 같네요. 치매의 경우 때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더욱 당황했어요. 하지만 말순은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정우와 정희, 미정은 병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상태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정우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래도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 엄마 일은 우리가 다 책임져야겠어. 정우의 목소리에는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더욱 구체적으로 접근했어요. 여보, 이제 시어머니 통장이랑 도장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관해야 할 것 같아요. 혼자서는 관리하기 어려우실 테니까요. 미정은 정의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 관리도 우리가 해드려야겠어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정의는 즉시 반발했습니다. 언니,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엄마가 아직 완전히 못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먼저 엄마 집에 가서 중요한 것들을 챙겨야겠어. 오빠네가 다 가져가기 전에 말이야. 말수는 침대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귀는 바짝 세우고 자식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자신의 병보다는 재산 정리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우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며칠 휴가를 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치매 증상을 보이셔서 당분간 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정우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어요. 병원에 머물면서 어머니의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집에 가서 통장과 인감을 가져오려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도 마찬가지로 가게 직원에게 일을 맡기고 병원에 남았어요. 엄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겉으로는 효녀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오빠가 혼자 어머니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정희는 미정과 눈치 게임을 벌이며 서로를 견제했어요. 미정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병원 매점에서 과일과 죽을 사와서 시어머니에게 먹여드리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가장 잘 이해해요. 앞으로 저만 믿으세요. 미정은 시어머니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들, 딸들은 바쁘니까 저희가 어머니를 모셔야 해요. 말수는 미정이 떠먹여주는 죽을 받아먹으면서도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저 계집이 벌써 나를 조종하려고 드는구나. 자기만 믿으라니 뻔한 속셈 같으니라고. 하지만 겉으로는 순한 노인처럼 고마워요. 하며 받아먹는 척했습니다. 저녁 무렵 정우와 정희는 병실 밖으로 나가서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오빠, 엄마 집에 가서 중요한 것들 좀 챙겨와야 할 것 같아요. 정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통장이랑 인감,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같은 것들 말이지. 하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둘 다 속셈이 따로 있었습니다. 정우는 내가 먼저 가서 중요한 서류들을 다 가져와야겠어. 그래야 나중에 주도권을 잡을 수 있지. 하고 생각했고 정희는 오빠 혼자 보내면 안 돼.
나도 같이 가서 뭘 가져가는지 확인해야겠어. 하고 마음먹었어요. 미정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병원에 남아서 어머니 모셔드릴게요. 여러분은 가서 집 정리하세요. 겉으로는 희생하는 며느리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늘려서 더 많은 신뢰를 얻으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날 밤 말수는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의 진짜 본심을 확인한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이 연기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까?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얘들이 어디까지 욕심을 부리는지 끝까지 봐야겠어.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생 자식들만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상황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말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좋아, 끝까지 가보자. 내 자식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인지 똑똑히 봐야겠어. 간호사가 들어와서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하고 말했을 때 말수는 일부러 멍한 표정으로 약이 뭐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안쓰럽다는 표정으로 치매는 참 안타까운 병이에요 하고 중얼거렸어요. 말수는 속으로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작 안타까워해야 할 자식들은 재산 계산에만 바쁘고 남인 간호사가 더 동정해주고 있으니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정우와 정희는 말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상태가 이런데 집에 혼자 두면 위험하잖아. 정우는 운전대를 잡고 그럴듯한 핑계를 댔지만 실제로는 어머니의 중요한 서류들을 먼저 챙기려는 속셈이었어요. 조수석에 앉은 정희도 그래, 우리가 미리 정리해놔야 해 하며 맞장구 쳤지만 속으로는 오빠가 혼자 뭘 가져가는지 감시하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어요. 정우는 백미러로 정희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가 엄마 일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 같아. 통장 관리부터 시작해서 말이야. 정희는 즉시 눈치를 채고 오빠,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 나도 딸이니까 챙길 건 챙겨야지 하고 견제구를 날렸어요. 말순의 한옥집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현관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반가워하며 맞아주던 어머니가 없으니 집이 썰렁하게 느껴졌어요. 정우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없으니까 집이 이렇게 적적하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안쪽 방을 향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각자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 방으로 직행해서 옷장과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통장이 어디 있을까? 정우는 옷장 깊숙한 곳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한복 속, 이불 사이, 심지어 베개 아래까지 뒤져봤어요. 드디어 낡은 화장대 서랍 맨 아래칸에서 여러 개의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이렇게 많아? 정우는 통장들을 하나씩 펼쳐보며 잔고를 확인했어요. 첫 번째 통장에는 3천만 원, 두 번째에는 5천만 원, 세 번째 적금 통장에는 8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모아두신 줄 몰랐네. 정우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목돈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한편 정희는 거실과 부엌을 꼼꼼하게 수색하고 있었어요. 찬장이 구석진 곳, 냉장고 뒤쪽, 심지어 쌀도강까지 뒤져보며 혹시 숨겨둔 현금이나 귀중품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엄마 세대는 집안 여기저기에 돈을 숨겨두시거든. 정희는 혼자 중얼거리며 구석구석을 뒤졌어요. 부엌 찬장을 뒤지던 정희는 오래된 과자통 안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역시나. 그리고
어머니의 화장대 서랍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함께 작은 금고 열쇠를 발견했어요. 누나, 여기 와봐. 정우가 어머니 방에서 소리쳤습니다. 정희가 달려가 보니 정우가 통장들을 침대 위에 늘어놓고 있었어요. 잔고가 꽤 되네. 그런데 이 적금은 만기가 언제지? 정우는 통장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정희도 옆에서 목을 빼고 들여다봤어요. 오빠, 이거 우리가 함부로 건드려도 되는 건가?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곧바로 그런데 오빠, 이 집 시세가 지금 얼마나 될까? 하며 화제를 돌렸어요. 정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 동네가 재개발 예정지구라고 하던데 그럼 땅값이 몇 배는 오를 거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의 병보다는 재산 가치 계산에 더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오빠, 이거 봐. 금고 열쇠 같은데? 정희가 부엌에서 가져온 열쇠를 보여주자 두 사람은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거실 장롱 뒤편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찾아냈어요. 금고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열쇠를 돌리자 찰칵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현금 뭉치와 함께 중요한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부동산 관련 서류, 보험증서, 그리고 가장 눈에 띈 건 유언장 초안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정우가 유언장을 조심스럽게 꺼내서 펼쳐보는 순간 얼굴색이 급변했어요. 거기에는 나 김말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모든 재산을 며느리 미정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었거든요. 정희도 그것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게 진짜야? 엄마가 정말 이런 유언장을 쓰신 거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이 유언장은 며칠 전 미정이 몰래 써놓은 가짜였어요. 말순이 치매 기미를 보인다는 소식을 들은 미정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정희가 소리치며 유언장을 거칠게 흔들었어요. 며느리한테 모든 재산을? 그럼 우리는 뭐가 돼? 평생 엄마를 모신 게 우리인데. 목소리에 분노와 억울함이 섞여 있었어요. 정호도 마찬가지로 화가 나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미정이 그동안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치매 걸린 틈을 타서 이런 걸 만들어낸 거야. 이거 무효야. 엄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쓴 거잖아. 정희가 유언장을 들고 휘두르며 말했어요. 정우도 당연히 무효지.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엄마 상태가 이상했다고 증언하면 돼 하고 맞장구 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둘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정우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미정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미정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 빨리 오라고 하시는데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세요. 사실 미정은 시어머니가 미정이만 보고 싶어, 미정이만 믿겠어 하고 말하는 척 의사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우와 정희는 급히 금고를 정리하면서 각자 중요한 것들을 챙겼어요. 정우는 통장 몇 개와 인감도장을 재빨리 가방에 넣었고 정희는 부동산 서류와 그 가짜 유언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빠, 이 유언장은 내가 가져갈게. 나중에 무효소송 걸 때 증거로 써야 하니까. 병원에 도착하자 미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맞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만 찾으세요. 다른 분들은 못 알아보시는데 저만 알아보시더라고요. 미정의 연기는 완벽했어요. 병실에 들어가자 말수는 정말로 미정만 바라보는 척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미정아, 미정아 하며 미정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정우와 정희가 다가가도 누구야? 무서워.
하며 두려워하는 척했어요. 미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앞으로 저만 믿으세요.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가짜 유언장을 꺼내들며 소리쳤어요. 언니, 이게 뭐예요? 언니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미정은 당황했지만 금세 그게 뭔데요?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하며 시치미를 뗐어요. 미정아, 우리가 바보야? 엄마 집에서 이런 유언장이 나왔는데. 정우의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만해. 말순이 갑자기 소리쳤지만 곧바로 머리가 아파 하며 다시 아픈 척 연기했어요. 간호사가 달려와서 제지했지만 이미 벌어진 갈등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말순은 침대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식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두고 벌이는 추악한 다툼을 보니 너무나 참담했어요.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정우는 회사에서 급전이 필요하다며 말순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어요. 엄마 상태가 이런데 누가 관리하겠어? 내가 법정 대리인이 되어서 처리해야지. 정우는 은행에 가서 담보대출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정희와 미정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은행 직원이 말했어요. 부동산 담보로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유주분의 동의서가 필요한데요. 정우는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제가 대신 처리하고 있어요. 의사소견서도 있고요. 정우는 미리 준비해온 가짜 위임장까지 내밀었어요. 그 시각 병원에서는 미정이 간병인 역할을 자처하며 말순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과 따님은 바쁘시니까 저만 믿으세요. 미정은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마다 시어머니 귀에 속삭였어요. 어머니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만이 진짜로 어머니를 사랑해요. 말순은 미정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 여자가 나를 완전히 바보로 아는구나. 하지만 겉으로는 순한 노인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미정아, 고마워. 너만 믿겠어. 말순의 연기는 점점 더 정교해졌어요. 미정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 대담해졌습니다. 말순의 도장을 몰래 가져와서 통장에서 조금씩 돈을 빼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병원비랑 간병비로 쓰는 거예요. 미정은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 그 다음에는 200만 원씩 빼내기 시작했어요. 정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뭔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자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미행을 시켰어요. 오빠가 혼자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정희는 탐정에게 말했습니다. 은행에 자주 드나드는 것 같은데 뭔가 수상해요.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순의 집으로 직접 찾아온 거예요. 김말순 할머님 담보대출 관련해서 최종 확인차 왔습니다. 그때 마침 정희가 어머니 집에 와 있었어요. 정희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대출이요? 우리 엄마가 언제 대출을 받으셨다고요? 은행 직원이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아드님께서 어머님 대신 진행하신 건데요. 3억 원 담보대출이요. 정희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3억 원?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오빠가 엄마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요? 정희는 즉시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요. 큰일 났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정우는 전화를 받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들켰구나. 하지만 태연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흥분해? 집에 은행 직원이 왔어요. 오빠가 엄마 집 담보로 3억 원 대출받았다면서요? 정희의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병실에 있던 미정과 말순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정은 순간 당황했어요. 정우가 나보다 먼저 큰 건수를 쳤구나. 정우가 병원에 도착하자 정희가 달려들었어요. 오빠, 이게 뭐예요? 엄마 몰래 집을 담보로 잡았다고요? 정우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이건 엄마를 위한 거야. 병원비도 많이 들고 앞으로 간병비도 엄청날 텐데. 그럼 미리 상의했어야지. 왜 혼자 결정해요? 정희가 소리쳤어요. 미정도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저한테도 말 안 하고 그런 큰일을 혼자 결정하시면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내 몫이 줄어들겠네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우는 궁지에 몰리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누가 엄마 병원비 되겠어? 누나는 옷가게 하느라 바쁘고 미정이는 전업주부잖아. 결국 다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내가 희생해서 가족을 위하는 건데 왜 나만 나쁜 사람 취급해? 병실 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우와 정희는 서로 소리를 지르며 다투고 미정은 중간에서 이간질하듯 말을 보탰어요. 신우이분, 남편이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인데 너무 심하게 몰아세우지 마세요. 언니는 가만히 있어요. 이건 우리 남매끼리 해결할 일이에요. 말수는 침대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식들이 자신의 재산을 두고 이렇게까지 추악하게 다투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내보냈어요. 환자가 쉬어야 하는데 너무 시끄러우시네요. 모두 나가주세요. 가족들은 마지못해 병실을 나갔지만 복도에서도 계속 다투었어요. 오빠, 이제 믿을 수 없어요. 대출받은 돈 당장 갚으세요. 정희가 요구했어요. 정우는 그게 어디 쉬운 일이야? 이미 회사 운영자금으로 써버렸는 걸 하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미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어요. 그럼 앞으로 시어머니 일은 제가 전담할게요. 여러분은 믿을 수 없어요. 정희는 더욱 화가 났어요. 언니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돈 빼돌린 거 다 알고 있어요. 미정은 깜짝 놀라며 무슨 소리예요? 언제 제가 그런 일을 했다고요? 하고 항변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이미 미정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엄마 통장에서 돈이 조금씩 빠져나간 거 확인했어요. 병원비라고 하기엔 너무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정희의 말에 미정은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했어요. 그건 정말 병원비와 간병비로 쓴 거예요. 영수증도 다 있어요. 정우도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미정을 공격했어요. 그럼 미정아, 내가 가져간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자. 나는 대출이라도 받았지만 너는 그냥 가져간 거잖아. 미정은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세 사람의 다툼은 병원 전체가 들릴 정도로 커졌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무슨 일인지 구경하러 나올 정도였어요. 보안요원이 와서 너무 시끄러우시면 병원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하고 경고했어요. 그제서야 세 사람은 조금 조용해졌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차가웠어요. 정우는 누나랑 미정이 다 내 발목을 잡는구나 하고 생각했고 정희는 오빠도 미정이도 다 믿을 수 없어 하고 마음먹었어요. 미정은 이제 혼자서라도 시어머니를 독차지해야겠어 하고 다짐했습니다. 병실 안에서 말수는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내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했구나. 이제 정말 끝을 봐야겠어. 말순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폭로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 밤 말수는 병실에서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과 며느리의 추악한 모습을 모두 확인한 지금 더 이상 이 연기를 계속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화를 내고 끝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교훈을 줘야겠어. 말수는 마음속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사실 말수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치매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집을 뒤지고 돈을 빼돌리고 심지어 집까지 담보로 잡는 모든 과정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평생 자식들을 키우면서 쌓은 경험과 직감이 있었거든요. 얘들이 어떤 마음인지 진작에 알아봤지. 다음 날 아침 말수는 간호사에게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간호사님, 제가 혼자 있을 때 가족들이 몰래 들어오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간호사는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가족분들이 할머니를 걱정해서 자주 오시는 거 아닌가요? 말수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픈 걸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할까봐 걱정돼요. 간호사는 말순의 말을 반신반의했지만 혹시 모르니 주의 깊게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상한 일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 말순이 잠들어 있을 때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는 모습, 정우가 병실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엄마 재산 정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목격한 거예요. 한편 말수는 몰래 작은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쓰던 것으로 침대 머리맡에 교묘하게 숨겨뒀어요. 자식들과 며느리가 자신 몰래 나누는 대화들을 모두 녹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증거를 확실히 잡아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이틀 후 정우와 정희, 미정은 다시 병실에서 만났습니다. 말순이 깊게 잠들어 있다고 생각한 세 사람은 조용한 목소리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끼리 확실히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정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상태가 이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미룰 수는 없잖아. 미정이 대답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보, 대출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대로 두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정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다른 통장 돈으로 대출을 정리하려고 하는 거야. 어차피 엄마가 돌아가시면 우리 것이 될 돈이잖아. 정희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오빠,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오빠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어차피 우리가 상속받을 거니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더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이 상태로 오래 사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도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시던데.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놔야죠. 어머니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에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리고 미정아, 내가 그동안 엄마 돈 쓴 것들도 정확히 계산해둬. 나중에 상속받을 때 그 부분도 고려해서 나눠야 하니까. 미정은 순간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했어요. 그건 다 어머니 병원비로 쓴 거라니까요. 정희도 끼어들었어요. 언니, 솔직히 말해요. 얼마나 가져갔어요? 미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냥 500만 원 정도? 정말 다 병원비랑 간병비로 썼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1000만 원 이상을 빼돌렸었습니다. 500만 원? 정우가 소리쳤다가 급히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것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왜 미리 말 안 했어? 미정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보가 대출 받는다고 하길래 저도 어머니를 위해서 썼다고요.
우리가 다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정희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다 엄마를 위해서? 웃기네. 우리 모두 솔직해져요. 우리가 엄마 재산에 관심 있는 거 맞잖아요. 그 순간 병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세 사람 모두 정희의 직설적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래, 솔직히 말하자. 엄마 재산이 우리 것이 되는 건 당연한 거야. 평생 효도했는데 그 정도 권리는 있는 거 아니야? 미정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끼리 싸울 이유는 없잖아요. 공평하게 나누면 되는 거죠. 공평하게? 정희가 비웃었어요. 오빠는 이미 집 담보로 3억 원 빼먹었고 언니는 통장에서 돈 빼돌렸는데 무슨 공평함이야? 세 사람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미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이렇게 해요. 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지면 요양원에 보내는 거죠. 그럼 집도 비우고 우리가 관리하기도 편해질 거예요. 정우와 정희는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요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정우가 중얼거렸어요.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돈으로 내면 되죠. 어차피 우리가 관리하는 거니까. 정희도 그것도 방법이네.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면회만 가면 되고 하며 동조했어요. 말수는 침대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버리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좋아. 이제 정말 끝을 보자. 세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유원장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정우가 물었습니다. 미정은 당황하며 그건 정말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고 항변했지만 정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어차피 엄마 상태로는 법적 효력이 없을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새로 유원장을 만드는 게 어때? 정우가 제안했어요. 엄마가 정신이 없는 척하면서 우리가 대신 써주는 거지. 미정과 정희도 그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였어요.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녹음기는 계속해서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오자 세 사람은 급히 대화를 중단했어요. 할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간호사가 물었을 때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우리 말도 못 알아들으시고. 간호사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세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날 밤 말수는 홀로 남겨진 병실에서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자식들의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이제 반격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구나.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평생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줄 때가 왔어요. 다음 날 오후 말수는 드디어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식들과 며느리가 모두 병실에 모인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그동안 흐릿했던 눈빛이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말순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명확하고 차분했어요. 정우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정희와 미정도 당황한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봤어요. 지난 며칠간 멍한 표정으로만 있던 어머니가 갑자기 정정한 모습을 보이니 뭔가 이상했거든요. 말순은 천천히 병실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수고 많았다.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깔려 있었어요. 엄마 치매 걸린 줄 알고 신나게 놀았지?
세 사람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거든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미정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하지만 말수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침대 머리맡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녹음기를 보자 세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졌어요. 말수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바로 어젯밤 세 사람이 나눈 대화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엄마 상태가 이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미룰 수는 없잖아. 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차피 엄마가 돌아가시면 우리 것이 될 돈이잖아. 녹음기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을 들으면서 정우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이건... 하지만 말수는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녹음은 계속 이어졌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이 상태로 오래 사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정희의 목소리도 나왔어요. 다 엄마를 위해서? 웃기네. 우리 모두 솔직해져요. 우리가 엄마 재산에 관심 있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미정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지면 요양원에 보내는 거죠. 그럼 집도 비우고 우리가 관리하기도 편해질 거예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자식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병실은 죽음 같은 정적에 쌓였어요. 정우는 무릎을 꿇고 말순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엄마,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목소리가 떨리며 울음이 섞였어요. 저희가 미쳤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정희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희가 이럴 줄 몰랐어요. 하지만 말순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몰랐다고? 너희들이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었어. 말순은 정우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집 담보로 3억 원 대출받은 것도, 미정이가 내 통장에서 돈 빼돌린 것도, 미정은 그제서야 자신의 모든 행동이 들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말수는 비웃기만 했어요. 나를 위해서? 내 돈을 훔쳐가면서? 말수는 병실 창문 쪽으로 걸어가서 밖을 바라봤어요. 너희들이 내가 정말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했구나. 그래서 신나게 내 재산을 노렸던 거지.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평생 너희들만 위해 살았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이야? 정우가 울부짖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마음에 욕심이 생겼던 거예요. 하지만 말수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욕심? 그런 식으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야. 말순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정희도 무릎을 꿇고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너무 못됐어요. 하지만 말수는 정희를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줄 아니? 너희들이 한 짓을 생각해봐. 날 요양원에 버리려고 했잖아. 미정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어서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말수는 미정을 향해 말했습니다. 특히 너 미정아. 나를 가장 많이 속였어.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뭐? 정말 나를 사랑했다고? 말순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하니? 가짜 유언장까지 만들면서? 미정은 그 순간 모든 것이 탄로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말수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서 앉았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아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자식들이 이렇게 변했구나 싶어서 너무 괴로웠어. 정우와 정희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죄책감에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정우가 간절히 말했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다 봤으니까. 말수는 녹음기를 다시 들고 말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내가 잘 보관해 둘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정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거 지워주세요. 저희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말수는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안 돼. 이건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주는 증거야. 말순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미정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어머니,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말수는 차가운 눈으로 미정을 바라봤어요. 기회? 너희들이 나한테 기회를 줬니? 말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보겠어. 말순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가 치매 연기를 하는 동안 보여준 그 모습이 너희들의 진짜 모습이야. 세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병실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자식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들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어요.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아까부터 소리가. 간호사는 병실 안의 분위기를 보고 당황했어요.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가족끼리 할 말이 있어서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말수는 마지막으로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각자 생각해봐. 너희들이 정말 뉘우치는지 말이야. 정우와 정희,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병실을 나갔어요. 말수는 혼자 남은 병실에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말수는 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정우와 정희, 미정은 한 번도 병문 안을 오지 않았어요. 말수는 혼자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집이었지만 마음만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우가 조심스럽게 집을 찾아왔어요. 현관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될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수는 문을 열어주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정우는 그동안 어머니 집 근처를 몇 번이나 지나다녔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었어요. 정우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많이 생각해봤어요.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엄마를 엄마로 보지 못했어요. 평소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은행 대출은 다 정리했어요.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를 팔아서 돈을 마련했어요. 엄마 집에는 더 이상 담보 같은 거 없어요. 정우는 서류 뭉치를 꺼내서 어머니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제가 가져간 통장이랑 도장도 모두 가져왔어요.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말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정우는 더욱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엄마 얼굴이 계속 떠올라서요. 정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제가 그동안 매일 일기를 썼어요.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제가 얼마나 나쁜 아들이었는지 적었어요. 그때 정희도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희 역시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살도 많이 빠져 보였어요. 엄마. 정희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정희는 한 달 동안 가게 일도 제대로 못하고 매일 울기만 했다고 했어요. 정희는 가방에서 부동산 서류들과 가짜 유언장을 꺼냈어요. 이것들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옷가게에서 번 돈으로 엄마한테 드릴 용돈도 준비했어요. 정희는 두꺼운 봉투를 내밀었어요. 엄마,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몰랐어요. 엄마가 아프신데도 재산 생각만 했던 제가 정말 미워요. 두 남매는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말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반성하고 있는 거니?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오랜 침묵 끝에 나온 말이라 더욱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네, 엄마. 정말로요. 정우와 정희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말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내가 아픈 척 연기하는 동안 너희들이 한 말과 행동들을 다 지켜봤어. 말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어요. 그런데 미정이는 어디 있니? 왜 안 왔어? 정우와 정희는 서로 눈을 마주봤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정이는 이혼하기로 했어요. 말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혼?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미정이가 먼저 요구했어요. 자기가 한 일들이 너무 부끄럽다고 하면서 절 볼 면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몇 주가 더 지나자 정우와 정희는 정말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우는 작은 카페를 열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정희는 동네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엄마, 저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르신들을 보니까 엄마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정희의 말에 말수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구나. 말순이 말했어요. 정우와 정희는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그 연기를 안 하셨다면 저희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정우가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 저희 눈을 뜨게 해주셔서. 겨울이 다가올 무렵 정우와 정희는 함께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엄마, 저희가 작은 선물이 있어요. 정희가 말했어요. 두 사람이 가져온 건 작은 디지털 액자였어요. 엄마 혼자 계실 때 외롭지 않으시라고 저희 사진들이랑 어릴 때 가족 사진들을 다 넣어뒀어요. 말수는 액자를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액자에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찍은 행복한 가족 사진들이 슬라이드로 나오고 있었어요. 고맙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용서와 화해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정우와 정희도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오래간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마음이 참 평온하다. 아이들이 진짜 변한 것 같다. 비록 상처받은 마음이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인다. 혹독한 시련이었지만 결국 우리 가족에게는 필요한 일이었던 것 같다. 창밖으로는 겨울 첫눈이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어요. 미정이었습니다. 말수는 깜짝 놀라며 문을 열었어요. 미정아? 미정은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미정은 현관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저는 정말 용서받을 자격도 없지만 마지막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미정은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어요. 제가 그동안 빼돌린 돈이에요. 이자까지 해서 다 가져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가짜 유언장도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미정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말수는 미정을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라.
그래도 와서 사과하는 마음만큼은 인정한다.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욕심이 그 사랑을 다 망쳐버렸어요. 말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이제 새 출발해라. 미정이 떠난 후 말수는 마당에서 국화꽃을 바라봤어요. 인생이 이런 거구나. 아프고 힘든 일을 겪어야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야.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지만 말순의 마음에는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그날 밤 말순은 액자를 침대 옆에 두고 잠들었어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야. 말순은 마지막으로 중얼거리고는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